개의에 앞서 동의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박현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남 1동, 광남 2동, 경안동, 쌍용동 주민들의 대변인 박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본 의원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신상 발언을 겸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주시가 추진한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장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광주시 집행부가 우리 광주시 의회의 정당한 권리인 자료 제출 요구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대입이라는 직인을 날인하여 의회 의원들의 입을 막고 의회 의정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의회의 권한이 집행부에 의해서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수많은 말바꾸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이 증언했던 것과 같이 시장의 방침의 변경 없이도 자신들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말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최초로 시장님께서 방침을 결정한 건 공공개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방침 결정 변경에 결재도 없이 집행부가 그 일을 강행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집행부는 끊임없이 시정 질문을 통한 말바꾸기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법정주의에 의해서 본인들이 최초 제안자의 제안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가 나중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제안서 심사평가표를 만드는데 시장님의 결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제안자에게 5% 가점을 주는 그 행위 자체가 시장님의 결재 없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시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18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제안자로부터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또다시 말바꾸기를 해서 도시공원
협상 대상자를 정하고 나서 180일 이내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우리 의회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집행부는 말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을 수사 의뢰한 것입니다. 최초에 광주경찰서가 누군가의 제보로부터 수사를 착수했던, 어쨌든 명백한 사실은 본 의원을 수사 의뢰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광주시 집행부는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까지 일가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재 의원입니다. 제2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간 연계, 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및 간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정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민간 위수탁 계약 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 비용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5호정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고산 하늘초등학교 학교 돌봄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위탁하여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의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화 강주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주시 시세감면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 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산 하늘초등학교 학교 돌봄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강주시 성장관리 방안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현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제2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의견 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천원택시의 안정된 공급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 중 시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조문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성장관리 방안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 충전소가 조기 보급될 수 있도록 주거형 및 근린형 성장관리 지역의 수소 충전소 입지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주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성장관리 방안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정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제2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40만 광주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이미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1,400여 공직자와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가장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특례사업 관련 질의 등 두 건에 대하여 담당 고소장님이 직제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광윤입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개최한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는 수립안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한 자리였으며 향후 시의회 의견, 관련 부서 협의 및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 전반에 걸쳐 말씀하신 당부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립해 나아가려고 하며 세부 검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광주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적정한 인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시의 인구 특성은 전국 평균 대비 출산 가능한 인구가 높은 편에 속하며 장래 인구 추계 시 경기도 대비 광주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자연적 인구 감소 둔화가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에 해당됩니다. 또한 총 인구 산정 시 자연적인 인구 증가분과 함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증가 인구를 추계하여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시 특성상 개별 건축 허가 인구를 사회적 인구로 반영함에 따라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 초래가 우려되는 사안은 집행부도 인지하고 있어 인구계획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말씀처럼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계획적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인구계획이 수립되어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기본계획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도시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만큼 의원님 당부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상 하위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금해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수립 중인 2040 하수정비 기본계획 등과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계획에 대해
자료를 공유하였으며 금해 기본계획상 부분별 계획안에 대하여는 업무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과 연계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수도정비 기본계획, 교통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업무 협업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망 확충 등 도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내 도로와 통과 교통 간의 혼재뿐만 아니라 부족한 도로 확충 등 교통 여건 해소를 위하여 광역 도로망 계획 3개 노선, 지역 내 순환 도로망 및 광역 도로망과 연계한 16개 노선과 함께 광역 철도망 노선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역세권 중심으로 압축도시 구상함에 따라 철도 중심의 교통망과 주변 인접 시군과 연계될 수 있는 간선 도로망 구상을 통해 지역 내외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향후 실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등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신도시 구상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개발 압력에 비해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소규모 개발로 불균형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등 충분한 규모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규제로 국가적인 선택에서 배제되어 왔으나 도시기본계획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금해 계획상 개발 압력이 가중되는 삼동역 등 4개 역사를 중심으로 개발 정비 권역으로 설정하여 첨단 자족 및 주거 중심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압축도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태촌, 남종 생활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균형 발전 권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산업 육성, 녹색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중심 기능을 견인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기반 시설에 대해 광역 도로망 개통 등과 연계한 도시 인프라 확충 계획 등을 통해 균형 발전의 기틀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 안에 제시한 정책 사업을 올해 착수 예정인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통해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조속히 합리적인 2040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적 개발 등 자적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신명호입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단계, 2단계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2단계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진행 현황은 공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2021년 12월 30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현재 착공 준비를 위한 감리자 선정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추진자인 지파크 개발에서는 공원시설 착공을 올해 4월, 비공원 시설 착공은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공원의 경우 공원시설 착수계를 2021년 12월 24일 제출하여 하도급 업체, 공사장비 및 자재 수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공원 시설의 경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관련 부서 업무 협의 중으로 올해 6월 중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 중 쌍용공원과 양벌공원은 지난 1월 21일 협약을 체결하여 예치금을 납부하고 1월 28일, 1월 27일자로 각각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두 공원 모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부서 협의 중이며 오는 5월 14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평공원은 2023년 8월 25일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으로 현재 공원 조성 계획 결정에 대한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내로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 계획인가를 득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1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 중인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 내용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기본 방향 수립 시 환경훼손 방지, 스카이라인 형성,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방지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 단계에서 협상을 지연하는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와 협의 가능하도록 하고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 추진에 활용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협약서에 이익률을 설정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 방안을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2022년 1월 28일 이후 접수된 제안서 또는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원에 적용할 수는 없으나 우리 시는 해당 개정 사항 중 환경훼손 방지, 스카이라인 형성, 고밀도 개발 방지 등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을 통하여 검토하였고 초과이익 발생 시 환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할 텐데요. 제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이제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 지침서입니다. 예. 공모 지침서에 보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매수, 뇌물 제공, 그 밖의 비의 사실 등의 사유로 법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민형사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방해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모 지침서 상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의 선정 취소 요건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안받은 것, 제출받은 것 중에 쌍용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받은 확약서입니다. 이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사업 진행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반납 포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조할 그 내용에 보면 불법적인 절차로 사업자에 선정된 경우와 그리고 감찰기관, 시의회,
감사원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 절차상의 하자, 행정 재량권의 이탈 등의 사유로 본 사업자 지위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당사와 당사의 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에 따른 광주시의 최초 제안자 가점 부여 등 행정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제안자인 아세아 종합건설 박준석 대표와 컨소시엄 구성원 하석주 이렇게 해서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이 확약서의 법적 요건 지위나 효력은 어떻게 되신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런 사실들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견됐을 거, 이 확약서의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일단 그 처분청이 이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 직권으로 이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안서 제출하거나 이런 과정상에서 어떤 위반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한 이 이제 하자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취소 사유가 된 이제 정황이나 증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정도로 명확하게 판정난다 하면 이제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우리 광주시 집행부나 아니면 광주시 의회가 이것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절차로 사업자에 선정된 경우나 행정 절차상의 하자, 행정 재량권의 이탈 등을 사유로 감찰기관 및 감사원 등 상위 행정기관에서 이 사유를 취소를 요청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확약서이냐, 지위가 법률적 효력을 일단은 가진다고 그 보십니까? 확약서 자체가 네. 저희가 제시한 협약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한 하자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취소 사유는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0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도시주택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얼마 전 오포 분동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죠, 행정안전부인가요? 정확하게 중앙부, 행안부인가요? 행안부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7대 의원으로 일하면서 오포 분동의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한 이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오포 분동이 확정되어 감개가 무량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광주시의 이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서 실제로 2040 지금 용역 중인 계획 안에 보면 2040년 목표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65만 3천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65만 3천 명 정도 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광주시의 그 인구 증가 추세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태전지구 입주가 시작된 그 해에 19,000명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더 감소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인구 증가 추세가 그만큼 낮아지고 있는데 개발 행위에 의한 비계획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 광주시는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서 계획 인구가 많이 증가돼야 되겠죠. 네. 예, 거기에 이렇게 제가 당부했던 내용들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이 자료를 갖고 왔어요. 이게 2020년 경기도 인구 통계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광주시가 용도 지역 기준으로 도시 인구와 비도시 인구를 나눴는데요. 이게 전체 인구가 38만 2,054명에서 용도 지역 기준으로는 도시 인구가 20만 5,700명이고 행정구역 기준으로는 35만 3,475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도 지역 인구 기준은 53.84%고 행정구역 인구 기준은 92.52%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 사항은 이제 저희 도시화율이 이제 그 평균 대비 좀 경기도 평균보다도 좀 미달된다는 사항은 우리가 이제 비계획적 그 도시 외 지역에서 많이 이제 그 개별 비계획적으로 인구가 증가한다는 그런 추세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도시 지역보다는 그 외 지역 도시 외 지역에서 이제 비계획적으로 늘어난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해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도시 확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좀 내렸고 앞으로 향후에 지금 그 도시 외 지역에 그 주변의 인근 지역에 계속적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 그런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을 이 도시 지역으로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수치가 얘기하는 바가 지금 오포 분동이 되면서 행정구역상 오포읍이 비도시 지역에서 이제 도시 지역으로 행정구역상은 바뀌잖아요. 동으로 바뀌는 순간에. 그러면 행정구역 인구 기준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인 도시 지역에 그만큼 비도시, 용도 지역, 비도시 지역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그만큼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또 포함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하위 계획을 도시 관리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죠. 거기에 우리가 행정구역상 도시 지역인 경우에 체계적인 용도 지역 기준의 그 도시 지역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도시 지역을 도시 지역화 했을 경우에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용도만 상향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 거기에 따르는 도시 관리 계획에 우리가 체계적인 도시 개발 계획과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들을 선행하지 않으면 소위 얘기해서 그 지역의 땅값만 부추기고 기반 시설은 없이 용도 지역만 상향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관리 계획에 이러한 것을 면밀하게 담아내고 거기에 따른 계획들, 용역들을 통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 말씀하신 게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도시 지역을 도시화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용도지역 상향으로만 해서 땅값만 올리는 소위 말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의원님께서 과거 주장하셨던 성장관리 계획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전 지역에 대해서 다 완료를 했고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주거용 산업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를 하고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확장을 할 때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면밀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료 돌아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보충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우리 광주시의 성장관리 방안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광주시 전역에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했고
또 도시계획조례에 4m 도로를 6m 도로로 확장하고 상하수도 연결을 하지 않으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발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의원도 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광주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 계획과 인구 목표가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면밀하게 검토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열심히 일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답변 및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